선후배 가는 기강이 굉장히 세죠. 그래요?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제가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선배님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명령 같은 거여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어느 정도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할까요? 경찰서 처음 들어갈 때요. 저희 대학교 갓 졸업한 기자 초년병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안 하지만 훈련을 시켰어요. 그 형사계 철문을 뻥 차고 가서 형사과장 나와 이 뭐뭐뭐야 뭐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라고. 그걸 하라고. 이게 사실 장난처럼 저희 선배들은 후배한테 얘기했는데 후배들은 그걸 안 하면 혼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상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기자분들은 이렇게 형사과장 나와 이 뭐뭐뭐야라고 하면 형사분들이 고개를 안 드세요. 그냥 수습 하나 또. 자주 합니다. 또 막내 안에 나왔구나. 들어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타이핑 치고 그냥 의뢰 있는 일에 일이니까. 전념하세요. 야 그래도 난 숙제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서로 이렇게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여기자 경우에 뭐 형사과장 나와 이 뭐뭐뭐야 하면 형사분들이 다 일어나세요. 한 서너 분이. 그리고 서로 싸워요. 자기가 형사과장. 기숙사 대단한 인상계랑 기자분들이랑. 그래서 근데 저는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남성분들을 이렇게 형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고 낑 열고 들어가서 그냥 오빠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 데스크에 앉아 계신 형사분은 네. 생뚱하게 갑자기 오빠라고 그러니까 기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지?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이크에 대고 MBC에서 여기자 왔으니까 잘해드려라.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형사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저를 훑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시더니 저 여기까지만 들으면 위아래로 훑고 벽 쪽을 밀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뭘 이렇게 꺼내시더니 저한테 찔러주시면서 너한테만 주는 거야. 뭘? 이만한 서류뭉치였는데. 그래서 저는 야, 첫날부터 이거 웬 나의 요행과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냐.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예. 그날 제 운세에 이렇게 남방에서 귀인이 찾아온다는 남부 경찰서요. 남방에서 꺼내가 버려. 기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행운의 기자라고 생각하셨겠네요. 그때까지만 해서. 하고 이제 다른 기자한테 들킬까봐 이제 화장실에 와서 이렇게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종을 제가 거머쥐게 됐으니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성폭행 피의자 진술 조사라고 해서요. 기사로 되기보다는 여기자들이 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표현이나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고 얼굴이 빨개지는지 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기싸움이었는데. 한 방 제대로 먹은 거네. 그래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다시 와서 이제 뭐 뭘 이런 걸 기사라고 주냐고 던지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밀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자보다는 기자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나 도움이 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도 거기서 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남쪽 건물 앞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럼 저희 뒤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사무실에. 근데 6시 직후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받은 전화에서 어떤 분이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장난이란 줄 알고. 예, 왜냐면 맨날 6시마다 전화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6시마다 그분은 맨날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러셨거든요. 야, 그것도 공교롭게 희한하네. 그래서 저는 그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모든 부서에서 다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15년 통틀어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던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봤는데 되게 잔인했고요. 되게 참혹했고 그게 모든 것이 다 난장판으로 물에 다 둥둥 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계를 하고. 근데 그게 절차가 됩니까? 이게 폭발치 오르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시청자들은
감성적인 나의 모습에는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기자들은 냉정해져야 된다는 게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또 특종을 가지고 또 기자들분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네, 해야죠. 이제 기자들을 못 들어가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다고. 근데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사실은 119 구조대 분들이 저쪽에서 교대하고 몇 분이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옷하고 모자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119 구조대원 분들이 들어가실 때 같이 묻어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범법자.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 수위가 높아서 보트를 타고 다니다가 캐비넷이 하나 이렇게 기우뚱하게 이제 떠 있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종이 뭉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연히 그게 삼풍백화점 설계도였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설계도를 보면서 아 이게 위에 옥상에 이제 물탱크가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결국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설계도 안에 있었었죠. 이야. 그럼 그 삼풍백화점이 그게 부실공사했다는 게 이제 그 설계도를 통해서 네. 김은희 기자가 이제 우연찮게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안 합니까? 아니면 하면서도 그냥 가는 겁니까? 하면서도 갑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꼭 불에 뛰어드는 분합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전쟁터에 기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간인도 사상률이 되게 높지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왜냐하면 폭탄이 한번 터지면 사람들은 도망가지만 기자들은 폭탄이 있는 데로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터지면 기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자 때는 그때 죽어도 여한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으니까. 저 말고도 많은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 너무 숙연해진다. 저희도 뭐 사실은 좀 예. 예능 하다가 예. 웃다 죽어도 좋겠다. 아 예. 국민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담당 기자이셨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지존파 살인 조직 6명의 행적이 이제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김현양 등 지존파 일당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현장에 있었어요? 그 경찰서에? 예. 근데 보통 추석 전날이니까 기자분들이나 모든 형사분들도 사실은 좀 긴장이 풀리죠. 다음날 휴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날 형사과장님 방에 들어가니까 평소에 그분이 저희한테는 물을 주셨거든요. 덥다고. 근데 사실 물 먹는다는 거는 기자들한테는 낙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아유, 물 먹어 주시면 저는 목말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물을 안 드신다면서요? 예, 그 징크스입니까? 약간 예 그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물을 안 주시고 이렇게 자연 강장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걸 주시니까 저희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연휴니까 이제. 예. 근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서초 경찰서 내부를 돌아다녔는데 혼자서 네. 또 그냥 유돌리 또 그냥 또 돌아다녔어요. 이 왜 이 물을 주는 사람이 갑자기 음료수를 줄까? 그것도 비싼. 예. 근데 강력반의 사무실 하나가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딸깍딸깍 열어봤는데 안 열어줘요. 그래서 돌아서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유리창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한 이 정도.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인육을 먹었다든지 그 밖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다 들립니까? 희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단어만 들리는데 어떤 거는 묘지, 어떤 거는 카드, 뭐 어떤 거는 인육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뭐 인육은 팔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육은 먹었을 거고 또 부자, 카드, 백화점 그렇게 하면 부자만 골라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연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제가 전해 듣고 나서 그게 한 새벽 2시쯤 됐었는데 아침 6시에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나오라고. 반장 나오라고. 반장의 입으로 듣고 싶다. 그럼 기자는 어떻게 그게 특종이라는 걸 느낍니까? 그러면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 같은 거라든지 예. 그전엔 그렇게 사람을 대여섯 명씩 죽이고 그런
사건이 많지 않았었으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국민들에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문을 두들겼는데 반장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 화장실 같이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해주시는 말로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첫 특종이 나갔죠. 이야, 그 지존파 사건은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김은혜 기자의 특종으로 회사 차원에서는 또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뉴스데스크를 방송하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인육을 먹었다고 바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야단을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얘는 근심, 첫날 독한 멘트를 또 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좀 근신하고 있으라 그래서 음. 예,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취재를 했습니까? 그럼 그 지존파 일당들을 직접 다 만났어요? 예, 뭐 기자회견 할 때 이제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지만 그분 중에 한 분은 아 이제 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세상에 한 번 더 저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자를 이렇게 인질로 잡아서 같이 이제 이른바 해결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 앞에 막 일단은 그 칼 같은 게 다 있으니까. 네, 긴 칼이 이제 기자 쪽을 향해 있었었거든요. 증거품이요. 예, 그 맨 앞에 있던 기자가 누구였는데요? 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현서반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뭐 그런 위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또 겪는 거니까 이게 뭐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었어요. 우리가 오늘 무릎 도사를 통해서 많은 기자분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신기한데요. 김은혜 씨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죠. 왜 담을 넘어서 마삭하면서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게 막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거나 뭐 나서거나 사실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현장에 부딪히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너 들어와요?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그런 욕설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후배 기자분들에게 MBC에 또 소문이 받았는데 후배들을 남자든 여자든 그냥 화장실 불러가지고 조인트를 깠다는 얘기부터 근데 그건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게 처음에 수습 기간 동안은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세게 해요. 그거는 수습 기간은 정말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기자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의자이든 아니면 그것이 피해자이든 아니면 어느 권력 기관이든 기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다잡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방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다들 잘 안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운전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 교습을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고 예, 손을 잡아가지고 아니 이게 기어도 이렇게 변속을 하면 또 이렇게 같이. 무겁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참 표현을 적당히 잘하십니다. 예.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리고 그 운전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손으로 이제 전화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그분이 또 전화하는데 힘들다고 같이 이렇게 또 돌려주시고 그런데 이 후배가 한 취재가 제가 마음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퍽 하거든요. 뭐 이 자식아 막 그렇게 막 톤 올려서 막 욕을 해요? XXX 뭐 이렇게 더 심한 욕을? 야, 아니, X, 그거는- X, X. 장난 아니다. 좋은 분. 뭐 이런 좋은 사람 같은 사람. 넌 천재야. 근데 제가 욕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어떻게 한 거야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손을 걷어 들이시더니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분이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잘 쓰시는 말투가 있거든요. 우발적으로.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냐? 예. 뭐 그렇게 했겠네 그분이. 그래서 그랬던 일화가